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반 선생님은 감정노동자, 감정쓰레기 해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부방은 선생님 한 분이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어느 누구에게 상의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저의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 땐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3자의 입장인 남편한테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당신이 제3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서 제가 또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운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끼리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어떤 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방도 역시 선생님과 아이,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죠. 그런데 공부방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나 아빠의 학부모 관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좋은 방법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내가 많이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삼각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아이의 학부모님한테 전화 상담을 해서 엄마와 선생님과의 교류가 있어서 이 아이를 잘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아이의 좋은 성장 이룰 수 있고요. 아이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만으로는 무리가 있어요.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생기는 참 이 감정의 소모가 엄청 많아요. 이 에너지가 빨리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얻는 에너지 있죠. 아이들한테 받는 생활의 활력소 많죠. 그런데 그 생활의 활력소 주는 10명보다 이 저한테 길을 쏙 빨아가고 저한테 이 감정의 소모를 시키는 이 한 명이 이 긍정적이고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10사람의 몫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한 명을 하루에 상대를 하다 보면 그날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 빼거나 그날에 있어야 할 나의 생활의 활력소 싹 뺏겨서 기가 쫙 빠지면서 다리가 후덜거릴 때가 있죠. 공부방을 16년을 운영을 해도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항상 새로운 일이 발생이 되니까 항상 새롭습니다. 16년 전에도 새로웠고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문제에 닥치면 새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른즉 제가 오늘 예시를 2개를 들겠는데 이 2개의 예시를 들면서 어떨 때 선생님은 감정 소모를 할까? 어떨 때 선생님은 이 에너지, 이 기운을 아이한테 쭉 뺏길까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들겠는데 이 한 가지는 최근에 있었던 얘기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이라 해봐야 한 6개월 됐겠네요. 자, 이른즉 아이가 여기는 영어 공부방이기 때문에 영어 원서 읽기를 해요. 영어 원서 듣고 따라 읽게 하고 저한테 와서 읽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선생님한테 코멘트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어 원서를 읽는데 아이가 이제 힘들었나 보죠. 영어를 듣고 따라 읽기가. 왜냐면 이게 영어 소리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많이 노출된 아이는 자연스럽게 소리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이렇게 인출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한 4학년이나 한 3학년이나 5학년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영어 소리 듣기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터졌기 때문에 들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안 들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거지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한 아이는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원서 책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태블릿에서 보면서 영어 읽기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발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이 아이가 내가 가르쳐줘도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은 똑바로 했다 해요. 선생님 나는 똑바로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나는 똑바로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 계속 아니라 하니까 저도 짜증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기야 핸드폰을 대고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 네가 네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바르게 읽었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 우리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핸드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보고 이제 듣는 거죠. 이제는 네가 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제3자 입장에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렴. 자, 다른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도 한번 들어보고 서로 판단해주고 의견을 내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읽은 걸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음성 녹음한 걸 들어보는 거죠. 본인이 들어도 아닌 거죠. 다른 아이들은 빵 터져서 웃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아이, 제3자인 다른 아이들은 이제 빵 터져서 웃는 거고, 본인은 처음에 자기가 말을 했을 땐 당사자이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녹음을 해서 서로 들어보면 제3자가 되는 거죠. 아니네 하면서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발음을 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한 거야. 네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부당한 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제가 책을 가져와 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밑에 한글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처음 영어를 배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땐 중학교 때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그때 우리가 했듯이 한글을 다 밑에다가 써온 거예요. 그 한글을 소리를 듣고 읽어야 되는데 이 한글을 보고 읽다 보니 이제 이 발음이 잉글리시가 아니고 콩글리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썼어? 네가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 한글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가 발음 교정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한국 발음에는 V 발음과 F의 F 발음이 없어. 그런데 네가 R 발음도 없지? 그런데 네가 이거를 포도를 그레이스라고 써놨기 때문에 grapes라는 발음이 안 들리는 거야. 네가 이 풀 glass라는 발음은 glasses 이런 발음을 glaze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발음이 안 들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쓰면 안 돼. 발음은 교정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수긍을 한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한글을 밑에다 써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수긍하고 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갛지? 내가 약 발라서 그렇구나. 피부에 염증 생겨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게 염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약 발라서 얼굴이 빨개지구나. 마치 술 먹고 유튜브 찍는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보면서 너무 빨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수긍을 하고 간 거죠.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 역시 원서를 듣고 책을 듣고 따라 읽기를 하고 저한테 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책을 못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밑에를 너무 가린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포인트하면서 읽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포인트해서 읽지 않으면
쭉 긴 문장이 있을 때 읽을 때 자기가 어느 줄을 읽었는지 놓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짧을 때부터 연습을 시키려고 저는 원서 읽기를 시킬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서 읽기 시켜요.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꾸 밑에를 뭘 가리고 이게 포인트를 하는데 자세가 엉성하고 이걸 가리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한번 떼봐야 돼요. 손 절대 안 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손 좀 떼보지? 해가지고 이제 손을 떼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모퉁이에다가 한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아이가 또 발생했구나. 좋게 얘기를 해야지. 왜 한글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어쨌든 아이한테 뭘 얘기를 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썼어?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왠지 이런 거죠. 왜 몰라? 이거 네 책 아니야? 그랬더니 제 책인데요. 그럼 이거 헌책이야? 어디서 중고로 산 거야? 아니요. 새 책인데요. 그런데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글씨체를 보니까 넌 거 같기도 하고 엄마인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거 누가 썼지? 그랬더니 아이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모르는 글씨를 왜 이렇게 가리려고 노력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거 누가 쓴지 모르겠으면 네 책이고 새 책이고 누가 쓴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자꾸 가리려고 노력하고 그 읽는 게 너무 어색한데 그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 너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이거 누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하고 이제 옆에다 세워놨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이렇게 봐주고 있었어요. 한 5분이 흘렀을까? 이제 부른 거죠. 잘공아, 이제 다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잘공이 하는 말이 그러게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투도 진짜 딱 이런 말투. 글쎄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엥? 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생각해봐. 네가 다 생각이 끝나거든.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렴 하고 뒀는데 그거를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눈에 다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는구나. 얘가 나한테 뻥을 치는구나. 이 친구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참 애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당연히 보이죠. 다 보이죠. 거짓말을 하는지 뻥을 치는지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누가 했는지 다 알지만 이 본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유도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썼어? 아니요.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썼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걸 3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급기야 한 30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뒷골이 탁 당기면서 스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뭐지? 초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자꾸 다시 생각해봐.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기회를 줘도 왜 자꾸 반성을 안 하고 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지? 제가 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하지?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보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떡하지? 이 아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혼을 내? 이 아이를 당장 여기서 홍군형을 내서 보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그 조그마한 시간에 많이 생각을 한 거죠. 한 30분이 흐르고 아이한테 물어봐도 계속 모르세 하고 오리발을 계속 내미는 거예요. 급기야 제가 빵 터진 거죠. 잘공아, 네가 스스로 네가 한 거에 대해서 나는 혼내키려고 너한테 말한 게 아니었어. 네 스스로 네가 입으로 말을 하면 잘못했어요. 제가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네 입으로 승인하게 만들려고 자꾸 물어본 거였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자꾸 오리발을 내밀고 이렇게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쓰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선생님 화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혼 1도 없는 말투. 정말 딱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딱 처음.
이제서야 30분이 지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죄송하단 말이 나와? 네, 죄송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애들도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30분 이상 얘기를 했으니 다른 애들 당연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 더 이상 이 친구랑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요. 진짜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기계처럼 얘기를 하죠. 가. 하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톡을 보낸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엄마한테 이제 톡을 보내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찐이 딱 빠진 거예요. 이렇게 딱 아이들을 코칭을 하려고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이 막 무슨 술 먹은 사람처럼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정을 너무 많이 썼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에너지를 다 뺏겼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장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애들아, 미안해.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하고 이제 제가 물을 마시면서 저한테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앉으면서 다른 나머지 애들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니네들을 지도해야지. 너네들은 무슨 죄가 있니? 하면서 이제 제가 애들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하나 둘씩 받아서 코칭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야 또 새로 애들 코칭하는 애들을 보고 이 아이한테 온 정신을 집중을 해서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 아이가 글씨를 어떻게 썼는지, 어떤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앞에 잘공이한테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내공을 다 뺏긴 거죠. 에너지를 쏙 뺏긴 거죠. 일단 내 감정에 흔들린 거죠. 내 감정에, 마음의 감정에 흔들려서 평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1시간, 2시간 수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을 싹 빼버리면 다음에 이렇게 오면 릴렉스해지면서 막 집중도 안 되고 잠이 오잖아요. 제가 막 졸리더라고. 잠이 오고 막 졸리면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수업이, 오늘 수업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나 누워있고 싶다. 너희들이 다 가면 정말 침대에 한 30분만 이렇게, 한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재충전했으면 정말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수업 시간 내내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정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이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두 가지 일은. 그죠? 첫 번째는 이래저래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서 감정 소모가 없었는데, 두 번째 예시는 계속 아이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외면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선생님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 저도 거기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긴 거죠.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은 밥을 먹고 제가 일단 나갔습니다. 일단 감정 쓰레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거죠. 집 앞으로 나가서 31사단으로 해서 저기 북부경찰서로 해서 고려고로 해서 이렇게 집을 돌아오니까 한 2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죠. 참 이럴 땐 정말 에너지를 다 빼고 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에너지를 쏙 뺏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겠죠. 그래, 너도 애쓴다. 그래, 너도 고생한다. 아휴, 그래,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저럴까. 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몸을 움직여서 내 몸속에 있는 걸 싹 빼는 거죠. 내 생각의 에너지를 다 빼면서 이제 나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자신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맛있는 걸 먹습니다. 막 맛있는 거를 먹고 나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요. 푹 자고 나면 조금 그 감정 에너지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은
이런 공부방 운영하시면서 생긴 스트레스, 이런 생긴 감정의 쓰레기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서로 공유하면서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